세계 경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산업이 지금 거대한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도시, 매일 타는 자동차, 이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의 뼈대가 바로 철강이거든요. 근데 말이죠, 지금 이 거대한 산업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나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위기의 핵심을 들여다보면요, 서로 부딪히는 거대한 두 개의 힘이 보입니다. 마치 그 바이스 아시죠? 공구. 그것처럼 이 두 힘이 철강 산업을 양쪽에서 그냥 동시에 꽉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요, 값싼 중국산 철강이 정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서 가격을 마구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너도 나도 무역 장벽을 높게 쌓아 올리니까 이 넘쳐나는 철강을 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문제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자국 내 건설 붐이 끝나니까 이 남아도는 엄청난 양의 철강을요, 그대로 해외 시장에 그냥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조금 싼 수준이 아니에요. 중국은 자기들의 그 거대한 생산 규모를 무기 삼아서 경쟁국들 가격을 그냥 무력화시키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거대한 힘을 불러온 겁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값싼 수입품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너도 나도 우리부터 살고 보자 하면서 장벽을 세우는 바로 그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물결을 촉발시킨 거죠. 그리고 그 효과는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50%까지 올리자마자 철강 수입이 바로 줄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수입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나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유럽연합을 볼까요? 여기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 철강에다가 사실상 세금을 매기는 판소 국경 조정제도 CBAM이라는 걸 도입했고요. 아시아나 남미 국가들도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트렌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압박이 거세지니까 결국 전쟁터는 아시아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회사들이 이제는 생존을 걸고 정면으로 맞붙게 된 거죠. 이 거대한 전쟁의 중심에는요, 이제 곧 충돌을 앞둔 4개의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바오그룹, 일본의 일본제철, 그리고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인들 과연 뭐가 다를까요? 지금부터 4가지의 핵심 전장에서 이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누가 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바로 생산 능력. 순수하게 누가 더 힘이 센지, 덩치가 큰지부터 한번 보죠. 와, 중국 바오그룹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2위 철강사보다 거의 2배를 더 만들고요. 여기 있는 일본제철, 포스코, 현대제철, 이 세 경쟁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생산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여러분, 덩치 크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죠. 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제품 포트폴리오입니다. 진짜 돈이 되는 건요, 자동차나 최첨단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고부가 가치, 철강이거든요. 과연 이 분야에선 누가 강자일까요? 여기선 판이 좀 달라집니다.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확실히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강점을 보이고요. 현대제철은 또 현대자동차라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딱 확보하고 있죠. 반면에 바오는 아직까지는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전략 싸움인데요. 전 세계에 이렇게 높은 무역 장벽이 세워지고 있는 지금 이걸 피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 즉 글로벌 생산 기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일본제철이 거의 압승이에요. 전체 생산 능력의 거의 절반, 무려 49%를 해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관세 장벽을 그냥 뛰어넘어서 현지 시장에 직접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경쟁사들은 지금으로선 따라오기 힘든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런 근로달 전쟁을 치르려면 결국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돈, 실탄입니다. 과연 누가 이 길고 비싼 전쟁을 버텨낼 재무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 재무 건전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무적으로는 포스코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부채 비율이 가장 낮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일본제철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공격적인 해외 진출, US 스틸 같은 거대 기업을 인수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면서 부채 비율이 150%까지 치솟았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뭔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존 공식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무역 장벽이 너무 높아서 수출을 못하겠다고요? 그럼 그 장벽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공장을 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안에서 만들어서 안에서 팔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철강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 기지를 짓기 위해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제철은 미국 시장에만 11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고요. 현대제철 역시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58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직접 철광을 공급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5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 하나에 걸고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승부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에 해외에 수십조 원을 들여 거대한 공장을 짓는 것, 이게 더 이상 더 잘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필수가 되어버린 걸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산업의 새로운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